네, 이어서 지난 주말 있었던 울산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사망자는 없지만 당시 화재 장면이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화재 원인 등을 놓고 관심이 높습니다. 자, 최영희 평론가 지금 네. 화재 감식 결과가 나왔는데 나왔습니다. 3층에 있는 테라스에서 네네. 첫 불이 난 것 같다 하죠? 이게 15시간 걸려서 진화를 했고 네. 정말 사망자 제로라는 기적이 있었지만 90여 명의 연기를 흡입한 친 사람이. 분들이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지금 2명 정도만 이제 상태가 좋지 않아서 병원에 계시고 네. 나머지는 다 퇴원했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1차, 2차 정밀 감식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애초에는 보도가 12층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 같다. 이 보도가 가장 많았고 네. 그런데 일부 목격자들은 3층 테라스를 지목한 보도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정밀 감식 결과는 3층 테라스가 처음 불이 번지기 시작한 진화지다라고 이제 단정을 했습니다. 12층 에어컨 실외기는요. 강풍이 부는 울산에서 그렇게 날씨가 덥지도 않은데 에어컨이 계속 돌아갔을 가능성은 낮고 전기적인 원인은 아니다라고 과학수사팀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테라스, 3층 테라스에 나무 데크가 있다고 해요. 거기가 뭐 하는 테라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주상복합단지이기 때문에 네. 이 안에는 이제 이 집이 있고 네. 테라스를 열고 나오면 이제 테라스 베란다가 있는 건데 거기에 나무 데크가 놓여 있고 거기서 불이 나온 건 확실해 보이는 게 거기서부터 삼각형으로 불길이 치솟은 치솟아서. 흔적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거의 박피라고 하는데 시멘트가 뜨거운 열에 녹아서 벗겨질 정도의 불길이 삼각형으로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 깜짝 놀란 거는 3층에서 시작된 불이 어떻게 순식간에 33층 전체 건물을 활활 불태울 수 있는가. 그래서 처음엔 이게 공법 자체가 좀 잘못 알려져서 단열재를 바깥에 바른 드라이비트 공법이라고 보도가 됐는데 이건 네. 오보고요. 네. 지금 이건 알미늄 복합 패널 공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미늄이 열에 약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지로 붙이기 때문에 수지는 가연성 재료라고 하는 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게 실화냐, 방화냐 이런 문제는 아직 지금 단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3층 테라스 위치는 지목이 됐는데 그러면은 그 발화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 예전에 이게 그 주상복합이 꼭대기까지 이렇게 치솟는 대형 화재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도 앞으로 그런 공법에 건설을 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기억이 지금 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의정부 사태인데요. 네. 그때는 한겨울에 오토바이가 건물 옆에 세워져 있었고 네. 시동을 끄지 않은 오토바이의 스파크가 건물 전체를 타고 올라갔던 사건이 있었죠. 어쨌거나 그런 앞으로 이제 화재 원인도 밝혀야 되겠지만 그런데 혹시 문제가 없는지도 좀 밝혀야 될 것 같고 주민들 지금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아까 90여 명 이제 연기 흡입을 했는데 병원에서 대체로 2, 3일 만에 다 퇴원을 했습니다. 네. 2분 정도만 아직 병원에서 조금 치료를 요하는 상태라고 하고 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가정으로 돌아가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남는 문제는 뭐냐면 과연 지금 이 화재에 관한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최근에 이제 뜻하지 않게 이 피해를 입은 그 주민들을 호텔에 보내서 이제 머무르게 했는데 이게 너무 호화 호텔 아니냐? 세금으로 저렇게 좋은 호텔에서 숙식까지 하게 해야 되느냐? 막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이게 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울산에 계신 주부분이 이제 이 사고가 난 것도 울산이고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게 뭐냐면 피해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건 맞는데 우리 다들 이제 뭐 수재라든가 다른 어떤 재난이 있었을 때 피해를 보신 분들이 체육관 같은 곳에 다 모여서 이렇게 숙식하시는 그런 장면들 익숙하게 봤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보도가 나기를 이 거주민들이 다 호텔에 묵는다고 하니까 아니 피해는 안타깝지만 왜 호텔에 세금을 들여서 이거를 이분들을 이렇게 모셔야 되느냐라는 식으로 의아하다라고 글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오해가 있는 게 뭐냐면 이 호텔이라고 하는 게 딱 떠올리는 게 호화로운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뭐 이 실제 묵고 계신 분들은 그냥 아주 저렴한 숙소 정도인데 숙박업이니까 호텔이라고 표현한 거고 또 울산시에서도 밝히고 있다시피 이런 재난을 당했을 때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이 숙소는 1인당 한 5만 7천, 6만 원 가까이 정도고 식사도 8천 원 정도까지 지원이 가능하답니다. 그 안에서 해결하고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체육관 갔을 때 공동으로 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차피 공동으로 있을 수 없는 예. 상황에서 그래서 가장 저렴한 숙소를 이제 울산시에서 구해서
이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울산시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규정대로 그럼 다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뭐 한 달 정도 시장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실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이 피해 보신 분들에게 달려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실제 그 피해 주민들 있잖아요. 그 규모가 굉장히 큰 것 같은데 그 보상은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건물 자체에 대해서는 보험이 가입이 돼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 건물에 대해서 400억이 좀 넘게 그리고 내부 가재 도구에 대해서 60, 70억 가량 보험금이 책정은 돼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해당 보험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 같은 것도 한다고 합니다만 결국 일괄적으로 건물 자체가 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건물 가격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나갈 거고요. 소유 관계에 따라서 배분은 될 겁니다. 다만 문제는 이제 임대를 들었다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가재도구 같은 거 건지기가 거의 어렵죠. 요즘에 네. 이제 가재도구도 굉장히 비싸고 뭐 내부에 또 이 경우에 따라서는 내부 인테리어 같은 걸 별도로 하신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은 좀 크게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나중에 실제 이제 화재에 대해서 책임 있는 그런 사람이 따로 있다라면 뭐 법적으로는 이 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저렇게 대규모일 경우에는 개인이라면 그건 좀 어렵겠죠. 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내일은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출연합니다. 거리두기 1단계로 바뀐 코로나19 상황. 현 상황에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건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